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추석 연휴 전에는 외부에서 사온 술을 먹지 말라고 말했던 제주도의 식당 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요. 또 이를 말리는 주변 손님과 식당 주인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중국인 관광객이 구속됐는가 하면 이번에는 성당에서 아침에 혼자 기도를 하던 60대 여성을 중국인 관광객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모습과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 한류 스타들에게 교묘히 불이익을 주는 중국인의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기분이 상당히 씁쓸합니다. 이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내국인들에게 가하는 피해를 단순하게 무비자 문제로 국한시켜야 하는지 의문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오늘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진 피해를 입은 경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새누리당이 어제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이제 가졌는데요. 이정현 대표는 현지 조사를 벌여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 최대한 빨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성호 안전처장, 이에 대해서 이 경주의 경우에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어야 이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서 이 신속하게 조사해서 선포를 좀 검토하겠다고 이제 응답을 했는데요. 이 경주시는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서 경주를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죠. 예. 이 추석 차례 직후에 경주를 찾은 유승민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진 발생 직후에 정부의 허둥지둥하는 모습과 이 늑장 대응을 지적한 뒤에 특히 현장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무능과 이 무책임은 이 세월호와 구의역 사고 이후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 예. 이렇게 이제 강도 높게 좀 비판하기도 했었죠.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이 통합을 발표를 했는데 이 약칭이 이제 민주당이 된다며요?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예. 네, 추미애 더민주 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어제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해공구 신익희 선생의 생가를 방문해서 이 두 당이 통합하기로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예. 네, 민주당 창당 61주년이라는 계기를 잡아서 이제 이 같은 통합선을 했는데요. 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는 흡수 통합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야권 통합의 정권 교체하자는 이 추미애 대표 덕분에 통합이 가능했다. 이러면서 백의종군의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아니, 약칭을 민주당으로 할 거면은 말이에요. 뭐토록 그렇게 맨날 이름을 바꿔요.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네.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이러면서 항상 약칭은 민주당 아니에요. 그럼 네. 이름 바꾸지 말고 그냥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이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니요, 야, 그걸 그럴 선점을 때는 하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선점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맞습니다. 얘기로, 예? 그렇죠.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 바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맨날 이름 바꿔가지고 결국은 민주당 이렇게 되는데. 근데 뭐 국민의당은 별 의미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신경을 좀 쓰는 눈치 모양이에요. 네, 주승용 국민의당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국민은 야권이 분열했다가 통합하는 것을 식상해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이 보여준 민심은 더민주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못을 박았다고 하죠. 예. 자, 그런데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지금 주승용 의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렇죠. 비대위원장을 직무대행하는 이유, 이거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미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 정진석, 우상호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 모두 같이 갔다가 지금 돌아왔죠, 그죠? 네, 두 분은 돌아왔고. 정진석, 네. 우상호 두 사람은 돌아왔죠. 네, 어제 돌아왔죠. 예. 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지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오늘 돌아오게 예. 되는데요. 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3당 수뇌부들이 모두 추석 연휴를 미국에서 같이 보낸 셈이 됐죠. 예. 네, 의원 외교로 미국에 갔다 오려는데요. 네, 무슨 이야기들을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이들은 폴 라이언 미국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네. 에드 루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서 북핵 문제를 좀 비롯한 이 한미 간 현안과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15일에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10년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10년 국제무대 경험을 국내 문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 귀국한 뒤에 국민들에게 크게 보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반기문 사무총장 이에 대해서 좀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말하는 건 모두 달라요. 예? 그 사람이 무슨 네. 어떤 식으로 태도를 한다.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죠? 오늘 상당히 좀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푹 쉬면 오히려 더 기운이 날 것 같은데 더 피곤하고 고단하시는 분들 많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자, 근데 5일 동안의 추석 연휴 동안 누구보다도 바쁘고 뜨거웠을 것을 꼽아본다면 바로 정치권이겠죠. 우리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밥상머리 민심이 말이에요. 대선을 전망하는 가늠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특히 추석은 그렇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해서 1위로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전국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대선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 추석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대선 결과를 가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한번 이 민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야 3당이 모두 먼저 공을 들이는 곳부터 찾아볼 텐데요. 바로 호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남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어디 계셨어요? 추석 때? 광주에 있다가 또 지도부 일 때문에 또 올라왔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 양향재 최고위원 정치권에 들어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 명절이시죠? 정치권에 네. 들어오시고 나서, 그죠? 설날이 있었습니다. 4.13 전에. 1월 12일 그때도 좀 뛰셨군요. 네. 예. 자, 지금 이제 광주에 내려가셨다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3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그죠? 네, 호남에서. 네. 자, 민심이 총선 때와는 좀 달라졌다고 느끼셨습니까? 사실 당을 바꿨는데 사람도 그대로고 그리고 정치도 그대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호남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그 다수가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다가 탈당하신 분들로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크게 변화를 택했었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혼란과 실망이 좀 있는 것이 사실로 보이고요. 예. 호남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대선에 이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그대로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호남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네. 했다면, 예? 네. 국민의당도 싫다는 거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광주에서 3석밖에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어떤 활동을 보거나 정치적인 측면을 판단할 어떤 근거가 아직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을 보고서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판단을. 근데요. 그게 뭐 새로운 판단이고 뭐고 그 추미애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뭐 방문하겠다 이래가지고 호남 민심은 완전히 뭐 더 좀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깊은 의미를 보면 어쨌든 통합을 하려고 했던 의미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근데 광주 분들도 그래요? 예, 아니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연하죠. 네. 광주 민주항쟁 그때 당시에 희생당했던 유족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데, 그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저는 광주 민심을 바로 전달을 했고, 예. 최고위에서 바로 저는 이제 결정하지 않는 우리 겁니다. 양 최고위원님은 당연히 그러셨던 거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호남 분들도 화를 많이 내셨을 것 같다 이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민심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예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보겠다 이런 제가 말씀. 이 얘기를 왜 여쭙냐면 문재인 네. 전 대표 아직도 호남 쪽에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이 민심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반문정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어찌됐든, 호남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저는 호남 민심의 승무처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오셔서 그린카 진흥원 방문하고 또 직접 전기차를 운전하면서 그 광주를 미래자동차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광주에서는 저는 호남에서는 항로백묘론처럼 그 호남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광주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확실한 청사진과 의지를 호남 민심에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호남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주위에 이제 여러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결국은 호남이 잘 사는 방법을 찾고 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호남인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제가 여쭤본 건 문재인 전 대표가 그래서 호남 분들은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적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어찌됐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반문 정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반문 정서는 4.13 때보다는 좀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누그러졌다. 그 근거가 뭐죠? 일단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데이터들도 보면
지지도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지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지도의 상승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 얘기할 때에는 이 7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말씀 안 하셔서 개인적인 의견인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앞으로 그럼 호남 민심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치공학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호남이 제1도시라는 광주조차도 허허벌판으로 남아있고, 변변한 산업 기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공학적인 것보다는 어떤 민심을 잘 파악해서 청년의 일자리, 그리고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되고, 그런 리더라야만이 호남의 민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석에 이렇게 내려가셔서 민심을 보셨으니까요. 네. 사실 그 민심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게 사람이라는 게 항상 또 자기 시각으로 민심을 파악하기도 쉽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광주 지역의 민심을 좀 제도 정치권에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틱톡탁 틱톡 탁틱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민심 들어봤죠? 자, 이번엔 새누리당이 보는 호남 민심 들어보겠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정말 삼수끝에 당선되신, 제가 볼 땐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정현 대표와 함께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예, 정운천입니다. 예. 아이고, 이제 당선 이후에 첫 번째 명절 보내신 거죠, 그죠? 예. 예. 추석 연휴 어떻게, 지역구에 내려가 계셨어요? 전북, 전주에? 예, 한 3, 4일 동안 현장을 많이 돌았습니다. 현장 많이 도우셨어요? 예, 시장도 돌아보고, 또, 노인 복지관도 돌아보고, 하여튼 두루두루 어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민심이 어떤 겁니까? 굉장히 참 환영을 많이 했어요. 옛날 30여 년 동안 민주당 일당 독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치 실종이, 새로운 정치 시대가 열려졌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정말 이제 민주당과 이제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이제 3당 체제가 돼서 정치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은 어떤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우병우 사태 부분도 있었고, 또 전라북도에는 지금 장차관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개각 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도 난망이 됐고, 예. 거기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큰데, 정운천 뽑은 거는 또 잘 뽑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근데요, 지금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얘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특별하게 크게 나오는 얘기는 없고요.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의 어떤 그러한 상수가 들러붙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광주 모델보다는 충청도 모델을 따르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게 좀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충청도 모델이라는 거는 반기문 총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에서 90대 10으로 몰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략적 투표를 좀 하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추석 때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 혹시 그런 얘기들 추석 때 이분이 이제 주목을 받았으니까 얘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반기문 총장에 대한 그러한 거부감은 없어요. 어쨌든 새누리당에 대한은 반기문 총장도 충분히 들 수 있겠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든 전라북도는 민주당 판이니까. 예. 거기에 대한 친밀감은 아직은 좀 멀리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분입니다. 대권 지지도 면에 있어서 무시하지 못할 존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요. 물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지금 전라북도는 이미 민주당이 3석밖에 없는 이유가.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안 된다. 예, 호남에서는 아직도 문재인을 이렇게 끌어안을 만큼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이렇게 호남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과 실질적인 진정성을 쓰지 못했어요. 비서실장 때도 그랬고,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부감이 다시 좀 없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의 몫이죠, 그것은. 정말로 이제 호남에서 진정성을 갖고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게 당장 대선이 내년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정우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비서실장 했을 때라면은 그게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년도 넘었는데 10년도 넘은 어떤 그런 섭섭한 감정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금방 없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이게 2, 3년 전에 대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 뒤에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대한 애정을 전반 총선에서나 뭐에서나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좋았죠. 예. 좋았는데 지금은 존재감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에너지가 모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이 밑에 깔고 여쭤보는 겁니다만 그렇다면 그래도 제일 선호도가 높은 대선 후보는 누군 것 같으세요? 이건 여론조사도 아니고 주관적인 거니까. 현재는 안철수 대표라고 봐야죠. 현재는 안철수다. 그 일각에서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 연정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 이야기죠. 정체성이 다른데. 정체성이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우리는 보수를 지향하고 이제 국민의당은 민주 또는 진보를 지향하는 이제 그런 형태에서 이렇게 호남에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새누리당 가장 마음에 가지 않는 새누리당과 이렇게 연정한다는 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어쨌든 내년 대선 이제 이정현 대표는 20% 호남에서 20% 지지를 받겠다 지금 그러잖아요. 가능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변화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에 내려가면 이제는 한쪽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이쪽 저쪽을 함께 해가지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 그런 쌍발통 정치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추석 민심 그거를 좀 그대로 정치권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시 의리 지역구시죠.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호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죠. 국민의당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자, 추석 때 어떻게 여수에 계셨어요? 여수에 있었습니다. 쭉 계셨어요. 그 여수 민심이 어떻던가요? 연휴가
예년보다 좀 길었던 명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추석 직전에 있었던 지진, 또 뭐 북한의 5차 핵실험,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그 이번에 경주 지진이 전남 동부권까지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알았을 때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고,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농촌 지역의 그 쌀은 정말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 쌀값 대책에 대한 정부의 어떤 무대책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고, 예.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재래시장 민심이. 예. 그래서 저소득자들은 뭐 쓸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또 있는 분들은 대개 다 이번에 해외여행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아주 그 재래시장 민심도 경제가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어쨌든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자, 그렇다면 누구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죠? 네. 반문정서는 어떻게 좀 많이 누그러졌나요? 호남 민심은 아마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 뭐 지금은 아직 뭐 없지만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후보들이 공정한 룰 속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은 지금 지역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야권이 분열돼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어쨌든 4.13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야권의 승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국정 운영이라든지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이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분열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통합했죠. 원외 정당이지만 민주당.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통합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당을 야권 통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가치도 보입니다만은, 예. 4.13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야권이 분열했다, 통합했다 이런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식상해했습니다. 예. 그때도 뭐 총선에서 분열하면 안 된다, 패배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권의 승리를 안겨줬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본다면, 물론 야권이 분열됨으로 해서 표가 분산돼서 당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은 꼭 그렇다 해서 국민들께서 또 통합하는 것을 또 바라지는 아직은 아니다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민주당과의 통합은 어떻게 보면 도로민주당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로민주당이 됐든 뭐됐든 민주당이란 이름은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민주당이란 이름에 집착할 거면 뭐토록 그렇게 이름을 자꾸 바꾸냐. 예? 아니, 새정치민주연합 뭐 이렇게 바꿨다가 또 민주당이 생기니까 그건 못 쓴다. 그럼 더민주 뭐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민주당 되고요. 이름 너무 바꾼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말이에요. 네네. 문재인 어떤 반문정서 이런 말씀 좀 전에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호남 민심 같은 경우에 안철수 전 대표를 고정 대선 후보로 하는 것보다는 판을 벌여야 한다 본다. 뭐 이런 얘기를 김관영 원내 수석 부대표가 했다고 하는데, 판을 벌인다라는 게 이게 손학규 전 대표 뭐 이런 분들 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국민의당,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의 대표, 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의 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네. 호남 민심, 국민의 민심은 이제 국민의당에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차피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의 판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친박과 친문을 뺀 모든 세력들이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거기에서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대권 후보가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은 거기에 충분히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지 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이렇게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오기는 힘들 것이다 생각하고 예. 우리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국민의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데 뭐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뽑는 당원이 포함된 어떤 경선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누구도 외부에 있는 후보들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100% 국민 경선 같은 당원이 배제된 순수하게 국민들로만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를 뽑겠다 하는 그런 룰을 만든다면 하나의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국민의당은 호남이 주축이 된 정당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대선 후보는 호남이 없이도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예.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호남에 기반한 정당이라고 자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은 호남당이라서 집권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호남 없이는 내년에 대선 정권 교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호남만 갖고도 안 되지만 호남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국민의당을 잡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플랫폼 정당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아침 뭐 일간지 조간신문에 나왔던데 네. 이른바 당적을 버리고 제3지대에서 한번 대선 후보 겨뤄보자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적을 버리고 당 없이 대선 후보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운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후보가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의 어떤 명칭보다도 어쨌든 정당 후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은 지금 당원도 없는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 그런 그 조건을 갖추었다 생각하고 네. 어차피 만들어진 정당 새로운 정당을 지금 와서 만들어 가지고 뭐 창당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제3지대론하고 그러면은 그 차이가 뭐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3지대로는 하나의 세력이지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세력의 어떤 모임이고 어쨌든 그 세력이 어느 특정의 정당과 합해져서 정당으로서의 대선 후보가 만들어져야 된다. 결국에 가서는 이런 차원에서 제3세력과 정당은 좀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자꾸 여쭤본 게, 다른 분들이 당정 내려놓고 나온다면 제3지대에서 경쟁하겠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쭤본 건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석 민심, 지금의 추석, 대선 1년 조금 더 남은 지금의 추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추석 민심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